안녕하세요. 여행지TV 김재윤입니다. 프랑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낱말이 예술의 나라, 루브르 박물관, 패션 등 대체적으로 세련된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무엇보다도 예술의 나라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프랑스는 예술의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단연 미술일 겁니다. 미술이 발전하는 그 중심에는 루이 14세와 루브르 박물관이 지금의 프랑스가 예술의 나라라 불리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는 파리 살롱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프랑스가 예술의 나라로 불리게 되는 과정을 파리 살롱전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살롱전의 시작은 루이 14세 때인 16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루이 14세는 어려서 아버지 루이 13세가 죽은 후 5살의 나이로 왕이 됩니다. 이 당시 전 유럽은 종교전쟁인 30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는데, 프랑스 또한 계속되는 전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업등 관직을 만드는가 하면 관직을 사고 팔게 하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무리한 세금을 거둠에 따라 귀족들과 백성들의 불만은 극에 다다르게 됩니다. 성난 민심은 결국 루이 14세가 거주하는 루브르 궁전을 기습하게 되는데, 당시 어렸던 루이 14세는 급히 루브르 궁전을 떠나 도피하게 되는 프롱도난이 일어납니다. 곧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루이 14세는 이때 경험한 트라우마가 짐이 곧 국가다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군주로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5살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루이 14세는 어머니 아니 섭정을 하게 되는데, 루이 14세에게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는 왕권 신수설을 교육시킴으로써 왕권 강화에 대한 열망이 어느 왕보다 강하게 자리잡는 계기가 됩니다. 또 이 프롱도난으로 자신을 위협하던 파리를 떠나 다른 곳에 궁전을 지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바람대로 궁전을 건립하게 되는데, 이 궁전은 여행자들이 루브르 박물관만큼이나 많이 찾는 곳인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이 궁전은 루이 14세가 왕권 강화 목적으로 아버지 루이 13세가 사냥터에서 사용하던 작은 별장을 개축하여 거대한 궁전으로 변모시키게 됩니다. 1661년에 시작된 베르사유 공사는 40년간 진행되는데, 루이 14세는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인 1682년에 루브르에서 베르사유 궁전으로 옮기게 됩니다. 루이 왕은 관료들을 궁전에 살도록 하고 매일 화려한 파티를 열게 되는데, 초대되지 못한 귀족들은 궁중에서 일어나는 일에 소외되기 때문에 궁정에서 행해지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영재 일에는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게 되고 왕에게 점점 충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궁정에서 화스러운 파티에 엄청난 비용을 소진한 귀족들은 차츰 세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루이 14세는 강력한 절대 왕정을 구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단순히 궁전이 아니라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정치뿐만 아니라 예술 문화까지도 모두 장악하여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것입니다.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으로 떠난 이후 루브르 궁전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바뀌게 되는데, 왕실의 수집품을 전시하고 전람회가 열리는 장소로도 이용됩니다. 파리 살롱전의 전신이 되는 왕립 회화 및 조각 아카데미는 1648년 루이 14세 통치 시기에 설립되어지는데, 1667년에는 아카데미 회원들의 작품을 일반인들에게 첫 공개 전시가 이루어집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작품전 같은 성격의 전람회였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베르사유로 옮긴 이후인 1697년에는 아카데미 회원들의 전람회가 루브르궁 그랑 갈러리로 옮겨져 전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럭저럭 명명만 유지해오다 1925년에는 루브르궁 살롱 까레에서 관주도로 전람회가 시작됨으로써 비로소 미술 발표 기관으로서의 살롱 기능이 확립되게 됩니다. 1842년에는 아카데미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작품 또한 심사를 거쳐 전시를 하게 되는데, 명실상부한 미술 전람회로서의 명성을 얻게 되는데, 이때부터 파리 살롱전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외국의 많은 작가들 또한 전람회 출품이 이루어집니다. 파리 살롱전이란 명칭은 루브르 궁전의 살롱 까레에서 열렸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미술 지망생들의 등용문이 된 파리 살롱전이지만 까다로운 심사 기준 때문에 살롱 까레에 전시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파리 살롱전의 심사 기준은 1648년 왕립 회화 및 조각 아카데미가 설립될 당시 중추적인 역할을 한 샤를러 브랭이 세운 아카데미 학습 교본이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는 왕립 회화 및 조각 아카데미의 종신 감독관이자 루이 14세의 궁정 수석 화가를 지낸 인물입니다. 로마에서 유학하여 이태리 미술과 고대 미술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접한 사람이라 왕과 재상으로부터 신임이 두터웠습니다. 로마로부터 프랑스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르브랭은 아카데미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그림에 대한 프랑스만의 보편적 법칙과 규범을 수립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당연히 루이 14세의 총애로 막강한 자리에 앉은 만큼 루이 14세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회화 영역에서 예술적 독창성이나 진정성보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가독성이라 생각했습니다. 색채보다는 소묘를 중시하고 신분의 질서나 왕의 근위를 북돋우는 역사화나 종교화를 최고의 그림 주제로 여겼고 왕에 대한 신격화나 우상화 작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림의 기법 또한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진 같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표준이었습니다. 사진 같은 그림이란 정확한 소묘를 바탕으로 명암법, 원근법, 그리고 붓터치가 보이지 않는 깔끔하게 마무리된 그림을 말합니다. 작가의 감정보다는 교본에 충실하는 아카데미즘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아카데미즘은 나중에 파리 살롱전의 심사 기준의 전통이 되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살롱전에 통과되는지 창작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600년대에 그림의 표준이 된 아카데미즘은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으로 바뀐 세상에서 오는 변화된 예술 성향을 무시한 채 여전히 평가 기준으로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카데미 회원이 아닌 신진 작가들이 파리 살롱전에 입상한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나폴레옹 3세 때 정치적 상황으로 파리 살롱전은 아카데미점 심사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졌는데 1863년 파리 살롱전에서 5,000점의 작품이 출품되었지만 3,000점이나 되는 작품이 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심사 기준에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은 전람회에 자신의 작품들이 전시되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로서의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낙선자들의 시위가 일어나는데 얼마나 강하게 일어났는지 당시 왕이었던 나폴레옹 3세는 낙방한 작품들만 모아 낙선전을 열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 낙선전을 계기로 미술의 혁명을 일으키는 인상주의가 태동하게 됩니다. 인상주의 혁명의 중심에는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이라는 작품이 서게 되죠.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은 인상주의 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은 프랑스를 세계 미술의 중심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에 갇혀있던 파리 살롱전이 오히려 미술 혁명을 유도한 결과가 되어 프랑스를 예술의 나라라는 인식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술의 나라 프랑스에 가신다면 꼭 세 곳의 미술관을 가봐야 합니다. 첫 번째가 루브르 박물관인데 이곳은 고고학 유물을 비롯하여 중세, 르네상스 등 1884년 이전의 그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르세 미술관입니다. 여기에는 1885년부터 1915년까지 그려졌던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곳인데 아카데미즘이란 미술의 전통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 화풍을 연 인상주의 작품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마지막으로 퐁피두 미술관입니다. 이곳은 191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현대미술 작품이 주로 전시되고 있는데 미술관 그 자체가 현대미술이기도 합니다. 현대미술의 다양함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루이 14세를 통해서 아카데미즘이라는 프랑스 미술 전통이 확립되는 과정과 파리 살롱전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